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UIKit이라는 프레임워크 설치 방법 그리고 주요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지금은 컴포넌트가 뭔지 이런 거 이해하실 필요 없고 UIKit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지금 저랑 같이 따라 하시면 한 5분도 채 안 걸려가지고 이렇게 간단해 라고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UIKit 공식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 UIKit 공식 사이트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설치 방법 및 주요 컴포넌트라는 폴더 만들고 이렇게 index.html, style.css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당장은 요 CSS나 뭐 HTML 할 건 없고요. 자, 그러면 UIKit 공식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UIKit 2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건 참고 삼아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조금 올드한 느낌이 나오잖아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UIKit이 이제 최신 버전으로 하기 전에 뭐 몇 년 전, 한 4, 5년 전에 했던 공식 사이트를 이제 버리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UIKit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배려가 좋은 거죠. 왜냐면 이 시절에 썼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사이트 전체 방식을 갈아엎어버리면은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기존에 익숙한 방식이 있는데 또 새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전 공식 사이트를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Get Started 이렇게 눌러서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메인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요 Get Started랑 요 다운로드예요. 자, 우리가 Get Started에서 이제 UIKit CSS CDN 링크해서 쓸 거고요. JS 파일 링크해서 쓸 거예요. 그런데 다운로드 받아서 쓰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다운로드를 눌러서 파일 형태로 받아서 링크를 해서 쓰세요 라고 해서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폰트어썸도 그렇잖아요. 폰트어썸도 다운로드해서 링크해서 쓸 수 있지만 우리는 CDN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Get Started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Get Started를 누르면 UIKit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브라우저 서포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크로스 브라우징도 굉장히 잘 구현해 놓은 거죠. 자, 이건 여담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퍼블리셔로서 어느 정도 중상급으로 갔을 때 항상 이 크로스 브라우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이렇게 모던 브라우저들은 대부분 크로스 브라우징이 되지만 IE 같은 부분이 크로스 브라우징이 안 되는 부분들도 이 UIKit이라는 거는 정말 월드 베스트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IE에 대해서도 거의 이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크로스 브라우징은 거의 완벽하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부분이 뭐 컴포넌트를 쉽게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반응형 그리드를 쉽게 쓰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브라우저 서포트, 크로스 브라우징을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인 거죠. 자, 그러면 왼쪽에 인스톨레이션이라고 있잖아요. 인스톨레이션을 클릭하시면은 자,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다운로드해서 쓸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세 줄이에요. CSS, JS, 또 JS. 자, 그러면 요거 복사해 올게요. 자, 복사한 다음에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어디에다 붙여넣기 하냐면 여러분이 작업할 HTML의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붙여넣기를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요 CSS를 여기에서 수정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HTML 순서상 style.css가 위에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수정해도 얘가 덮어써 버리는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UIKit CDN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style.css가 맨 밑으로 내려오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 UIKit 공식 사이트에서 HTML 소스 코드로 복사 붙여넣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놔두시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탭키 쳐서 인덴트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저는 end.js 하신 다음에 주석을 하나로 통일했고요. 자, 그러면 style.css, UIKit min.css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UIKit min.js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 UIKit icon min.js, 곧 UIKit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UI키 또 아이콘을 제공해요. 그 아이콘을 쓰기 위해서 요 JS 파일 링크가 필요한데 이 UI키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는 정말 최고로 좋아요. 다른 프레임워크에 비해서 사용하기도 되게 편하고요. 그런데 아이콘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콘은 뭐 부트스트랩, 폰트 아이콘, 폰트어썸, XE 아이콘 굉장히 많잖아요. 구글 폰트 아이콘도. 자,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요 CDN을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CSS 그리고 JS. 자, 그리고 참고 삼아 CSS나 JS는 종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먼저 오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CSS 종이 같을 때는 얘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제작하는 직접 만드는 CSS는 항상 맨 밑에 놔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현재 상태는 뭐냐면 UI킷을 쓸 준비가 되었다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다. 왜 jQuery CDN을 연결 안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UI킷 장점이 jQuery CDN이 없어도 이 JS 파일 자체에서 거의 모든 거를 해결을 해요. 그래서 jQuery를 써야 되는 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jQuery 없이 요 UI킷에 이제 JS 파일이 jQuery CDN도 다 커버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쓸 준비가 되었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의 프레임워크는 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 거죠. 컴포넌트라는 거는 이제 이 UI킷이 제공하는 어떤 기능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주요 컴포넌트에 대해서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뭐 쓸만한 것도 굉장히 많지만 이걸 굳이 써야 되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별해서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어코디언이라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어코디언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눌렀을 때 어코디언 악기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 이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 이거 만들 때 우리가 jQuery로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업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또는 CSS로 만들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자, 보시면은 이 마크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마크업은 HTML을 의미합니다. 마크업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 HTML이 도대체 뭔진 모르겠지만 요렇게 해서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복사. 자, 그런데 요렇게 복사하셔도 되지만 굉장히 편하게끔 이걸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를 복사하는 거예요. 자, 복사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붙여넣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사용하는 법을 아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붙여넣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인덴트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붙여넣기를 하셨으면 여기까지 선택하고 뷰티파이 있죠? 뷰티파이로 이렇게 해서 뷰티파이 인덴트를 정확히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거는 지금 UI키, CSS, JS 링크하고 그 다음에 HTML 갖다 놓은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눌러볼게요. 어코디언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게 CSS 프레임워크를 쓰는 이유예요. 자, 물론 화면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쓸 수는 없죠. 디자인을 싹 다 갈아엎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대로 바꿔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코디언 했으니까 어코디언을 제가 이렇게 해서, 자, 그 어코디언 다른 거 하기 전에 저 jQuery CDN 링크 안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잖아요. 자, 얘가 다 알아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다른 컴포넌트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어코디언 했으니까 여기 카운트다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사용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요건 뭐 우리가 컴포넌트별로 제가 사용법을 알려드릴 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카운트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크업 누르신 다음에 복사하시고 여기에다가 HTML 붙여넣기. 그리고 항상 뷰티파이에서 인덴트 맞춰주시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거니까 디데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세팅에서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준이 되는 뭐 요렇게 세팅하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면은 기준점이 되는 시간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이 기준점은 2021년 12월 15일이잖아요. 07시 44분.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게 12월 8일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12월 9일, 그 다음에 0 하면 자정을 기준으로 D-Day,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16시 11분 22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카운트다운 같은 경우에 어떤 사이트 오픈, 그리고 뭐 이벤트, 뭐 언제부터 시작합니다 하면서 이 이벤트 시작하는 이 카운트다운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UIKit이라는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카운트다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카운트다운은 개발자가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날 며칠보다 몇 주씩 머리 싸매면서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UIKit 자체가 이렇게 컴포넌트를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 방법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준 날짜가 이렇게 있으니까 기준 날짜를 바꿔주면 되는구나 라고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조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은 이거를 디자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쁘게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UIKit을 CDN을 이렇게 링크해서 사용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UIKit이 이렇게 컴포넌트를 이렇게 제공하지만 우리의 미션은 이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얘네들을 구석구석 잘 찾아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CSS로 디자인을 하는 거, 이게 최종적인 결과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처럼 UIKit 연결하고 UIKit 공식사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이거를 결과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러분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거고, CSS 실력이 있어야만 저걸 하나하나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거죠. 네, 주요 컴포넌트 소개할게요. 자, 컴포넌트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자바스크립트로 UIKit이 이런 기능들을 싹 다 방금 어코디언이나 카운트다운 이런 거 했던 것처럼 그냥 가져다 쓰면 되게끔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시면은 컴포넌트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다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우리가 CSS로 충분히 꾸밀 수 있는 것들은 굳이 여기에 있는 컴포넌트 쓸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될 컴포넌트 먼저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부터는 컴포넌트 하나하나별로 자세히 할 거예요. 자, 어코디언이라는 건 이렇게 해서 이런 내비게이션 만드는 거죠. 컨텐츠 만드는 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그래서 애니메이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런 애니메이션도 여러분이 이렇게 컴포넌트 곧 이런 CSS 추가하는 걸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얼러트 지나갔네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얼러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닫기 누르면은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것들 하시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방금 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다운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그리고 필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쭉쭉쭉 넘어가는 이유는 사실 버튼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카드 같은 것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런 거에 이런 UIKit에 만들어 놓은 걸 의지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컬럼 그리고 그리드가 어디 있죠? 컬럼이랑 그리드 위드스. 자, 요 부분은 이제 반응형 웹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영상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필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필터라는 거는 일단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소팅해서 얘가 알아서 이렇게 소팅 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뭐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퍼블리싱,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작업물들 하실 수 있고요.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신상, 뭐 옛날 물건, 2월 상품, 그 다음에 중고 상품 이런 식으로 소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드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시게 될 게 필터 다음에 라벨. 자, 라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라벨을 예쁘게 이제 라벨을 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냥 어차피 UI키 쓴 기념으로 이렇게 쉽게 빠르게 세팅되어 있는 디자인을 쓰자는 거고요. 그리고 라이트 박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라이트 박스. 자, 이렇게 해서 라이트 박스라는 거는 모달하고 다른 거예요. 라이트 박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거 있죠. 이런 거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가져다가 쓴 다음에 디자인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UI킷을 쓸 때 가장 메인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보신 어코디언이랑 이 라이트 박스죠.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컴포넌트가 이제 모달이에요. 모달 우리가 직접 쳐서 만들 수 있지만 모달이 굉장히 여러 개라든지 다양하게 만들 때 이런 UI킷의 컴포넌트 쓰잖아요.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달 사용하는 법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 방금 전에 봤죠? 이런 식으로 자, 제가 노티피케이션 눌렀는데 노티피케이션 자, 이렇게 눌렀을 때 요거죠? 이런 식으로 노티피케이션 알림창 띄우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오프 캔버스라는 거는 이거 눌렀을 때 내비게이션이 왼쪽에서 사이드바 형태로 나오는 거죠. 자, 요것도 컴포넌트로 제공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패럴렉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패럴렉스라는 거는 이렇게 스크롤 됐을 때 요 이미지하고 요 컨텐츠가 교차해서 스크롤 되잖아요. 요 패럴렉스. 요거는 플러그인 사용하는데 충분히 UI킷에서 제공하는 걸로도 차고 넘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눌렀을 때 맨 밑으로 스르륵 내려가고요. 눌렀을 때 스르륵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크롤 스파이라는 거. 자, 스크롤 스파이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일단 스크롤 되기 전에는 CSS 애니메이션이 숨어 있다가 스크롤을 만나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 스크롤 스파이 하는 거 UI킷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쇼. 역시나 UI킷을 쓰는 대표적인 슬라이드 쇼죠. 슬라이더. 대표적인 게 이런 슬라이드예요. 이렇게 드래그업을 되고요. 역시 이거 싹 다 반응형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플러그인을 여러분이 굳이 쓰실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슬라이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 슬라이드랑 좀 비슷하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하고 애니메이션도 역시 나는 예를 들어, 그렇게 슬라이드 하겠다, 땡기는 느낌으로 하겠다, 스케일을 조절하겠다, 그리고 미는 느낌으로 하겠다, 페이드로 하겠다, 이런 거 다 가져다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티키라고 되어 있는 거. 스티키는 스크롤을 내렸을 때 요걸 보시면 돼요. 요거 스티키 투 더 탑. 스크롤을 내렸을 때 어느 정도 Y축의 오프셋에 왔을 때 스티키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자, 가끔 여러분 쇼핑몰에서 쇼핑하다가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요거 역시 제공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스위처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이제 실전 퍼블리싱 시즌 안에서 탭 메뉴 많이 다뤘잖아요. 그 탭 메뉴를 아주 쉽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해줄 부분이 토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 눌렀을 때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거 우리가 jQuery로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툴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툴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마우스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툴팁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손이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줄여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트랜지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트랜지션 역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런 트랜지션을 UI키 세팅되어 있는 거를 쓰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자,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비디오가 뜨잖아요. If you ever tried building. 자, 뜨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자, 비디오를 이렇게 껐다 켰을 때 재생되고 멈췄던 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TML을 이렇게 비디오 태그에서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유저가 한 반쯤 봤어요. 그 다음에 닫고 또 눌렀을 때 처음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UIKit은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고 유저가 끄는 부분부터 다시 이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width, grid, 그리고 컬럼은 반응형 웹을 만드는 컴포넌트예요. 자, 그래서 컴포넌트가 이렇게 많지만 예를 들어서 온라인 이런 거 볼게요. 뭐 왼쪽으로 보내, 오른쪽으로 보내, 중앙으로 보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포넌트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부터 어코디언부터 하나하나씩 컴포넌트를 사용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컴포넌트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 CSS, 내가 원하는 대로 CSS 디자인을 하는 방법으로 한 다음에 결과물을 만드는 영상이 개별적으로 이어질 거예요.